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류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됐습니다만 생존 문제와 직결되는 생물 다양성은 꾸준하게 위협받아 왔습니다. 이런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국제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 뒤에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현장을 취재하고 온 박준범 PD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 건강상담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동서융합병원 통합암센터 한방내과의 이진수 전문의와 함께 비만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휴대전화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10월 7일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어제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제12차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가 개막됐습니다. 이에 앞서 공식 부대 행사로 유엔 생물다양성 청소년 총회가 열렸는데요. 현장을 취재하고 온 박준범 PD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엔 생물다양성 청소년 총회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어제부터 시작된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 앞서 모의총회 형식으로 열린 겁니다. 12번째로 열리는 당사국 총회지만 그동안 청소년 총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전 세계 국가의 청소년 대표들이 모두 참석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의총회 형식이었기 때문에 외국의 청소년들이 참석하기는 했지만 그 나라를 대표해서 참석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나라 이름도 곤충을 뜻하는 인섹트랜드, 파충류를 뜻하는 렙틸리아 이런 식으로 이름을 장명을 해서 예. 청소년들이 그 국가를 대표하는 의장단과 대표단을 꾸려 진행을 했습니다. 네. 행사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서 미니 다큐 형식으로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멸종위기 생물을 지키는 청소년들. 저희는 바라는 바 비무장지대가 평화, 환경, 생물 다양성의 상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구촌의 공동 번영의 상징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12차 유엔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가 강원도 평창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제가 참석한 회의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열린 유엔 생물 다양성 청소년 총회입니다. 청소년 총회가 뭐냐고요? 자문위원장을 맡은 이은주 교수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유엔 생물 다양성 당사국 총회는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지만 지난번에는 이제 일본에서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선진국과 후진국 간에 여러 가지 이제 생물 자원 간의 이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물 자원들을 공평하게 이용하고 또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유지 가능한 방식을 찾아서 국제적으로 지키자는 총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선진국과 그리고 후진국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는 한반도가 DMZ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비무장지대의 생물을 잘 보존하는 전략을 여기서 우리가 찾고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장소, 즉 강원도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번 청소년 총회는 아직까지 열린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하게 됐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 미래의 환경을 지켜나가야 될 청소년들이 이러한 생물 종 다양성의 의미와 그리고 중요성을 이해함으로 인해서 미래의 리더를 키우자고 하는 겁니다. 친애하는 귀빈 여러분, 대표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제1회 유엔 생물다양성 청소년총회 개회식을 진행하는 영광을 갖게 된 코랩타일즈의 김범석입니다. 의장의 권한으로 이제 유엔 생물다양성 청소년총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어떠세요? 제발 어른스럽죠? 저희가 하고 있는 총회도 어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진행됐답니다.
따라서 잠시 중학생 대표단의 기조연설과 토론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국가명 알파벳 순서에 따라 첫 번째 발언자인 MP랜드의 김현정 대표님께 발언권을 넘기겠습니다. 친애하는 의장님,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저희는 중등 양서류팀 MP랜드입니다. 현재 세계 여러 나라의 양서류는 인간들의 편리를 위해 무분별하게 포획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기업들은 이익을 얻고자 부정확한 조사 자료로 개발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발 시 조성되는 대체 서식지는 오직 하나의 습지만으로 이루어져 단순한 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결국 양서류의 서식 환경을 파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간들의 무분별한 자원 이용으로 양서류가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MP랜드는 양서류의 식용, 애완용, 실험용 등의 상업적 용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식지의 부실한 검역 체계, 그리고 과도한 화석 연료의 사용이 야기한 기후변화에 의해 양서류가 받게 되는 상당한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 하나인 플라스틱은 호남 삼육중학교 고령호 학생입니다. 빛과 열을 받은 플라스틱은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유해한 물질로 분해되어 해수로 녹아드는데 이러한 물질들은 생물 농축과 같은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류와 인간에게 큰 피해를 입힙니다. 이는 공장이나 기업 등에서 막대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양을 처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 언더더씨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국가에게 두 가지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먼저 해양국의 정부가 플라스틱 처리에 더 많은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실천 방법에는 기업과 공장에 폐기물 처리 시설을 지원하고 지원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걷는 세금을 늘리되 과정을 조사하고 체계하여 알릴 것을 권고합니다. 기업이 국가에서 지원받는 금액을 다른 곳에 쓰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 성과를 구체적으로 발표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세금 사용 방안으로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 없는 기업의 경우 간단한 시설을 만들어주며 그 처리 시설이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경우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플라스틱을 줄이거나 대체할 수 있는 기술 생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탕수수 및 옥수수 껍질 등에서 친환경 플라스틱 제작이 가능한 바이오매스 기술을 지원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 다른 예로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봉지류 또는 복합재질 플라스틱 등을 재활용 가능하게 할 기술 제작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이러한 정부 지원을 통해 플라스틱 처리 방법 혹은 대체 플라스틱 기술을 개발하여 상용화될 경우 유해한 물질을 줄이는 방안에 도움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친애하는 대표단 여러분, 저는 파충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부족한 교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방안을 제시할 콜랩타일스의 국현지입니다. 먼저 정규 교육 과정에 파충류와 관련된 내용을 올바른 방향으로 제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생태계와 인류 문화에 있어서 파충류가 가지는 가치에 대하여 인식하도록 하고 유아 교육 과정에서 생김새를 이유로 파충류를 혐오스럽게 표현하는 것을 금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 정규 교복 과정에서 생물 다양성과 파충류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지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두 번째로 공익 광고를 이용한 방안을 권고합니다. 특정 비율 이상의 시청률이나 청취율을 기록하는 프로그램의 생물 다양성에 대한 공익 광고를 방송하도록 규정하고 설치 광고 등을 통해 파충류와 생물 다양성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마련하도록 권고합니다. 세 번째로 국가적 차원에서 관련 행사와 생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계 파충류의 날을 공식 지정하고 파충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환기시키기 위해 진행하는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사람들이 파충류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가지지 않도록 교육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번 총회에서 우리는 한반도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을 만들고 비무장지대 주변에 멸종위기종의 종자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를 만들어 멸종위기종을 보존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결의안은 어른들에게도 전달된다고 하네요. 하지연 집행위원장입니다.
이번 청소년총회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국익을 초월한 아이들의 생각들이 반영된 그런 굉장히 좋은 의결서들이 나올 것 같고요. 이 결의문들은 이번 공식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이클레이의 그 지방정부 정상회의에서 직접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유엔과 그다음에 정부와 국회에 아이들의 내용들 결의문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행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누는 이야기는 아직 어린아이들 같죠? 우리는 아직 이성층과 외모에 관심이 많은 중학생들입니다. 중2병이라는 말도 있고 북한이 우리나라 중이들이 무서워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는 우스개도 있는데 이런 말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자중학교 김사나요. 중2가 그러니까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되게 막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변화가 많으니까 막 질풍노도식이라고도 하고 막 되게 심리 상태가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짜증도 많이 내고 너무 예민해져 있으니까 항상 주위 사람들한테 불만이 많고 그러니까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 환경 그런데 되게 지식이 부족해요. 그래서 대학에 참여해서 회의 같은 거 하면서 좀 더 알아가려고. 다들 어리게 생각하는 우리 중학생의 마음에 지구를 살리고 다양한 생명들의 멸종을 막으려는 공동체 의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강원대학교 4번대 과학교육학부 박대식 교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생물 다양성 총회가 지금 개최되고 있는데 이게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한 나라가 보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구 전체에 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구를 구성하는 각각의 나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그 합의점을 찾아서 지구 단위의 생물 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는가는 인류가 오랫동안 지구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동물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떤 생물 다양성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어떤 사라져가는 생물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충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남생이라는 어떤 그 민물 거북이 있습니다. 남생 같은 경우 이전에는 우리가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로 극히 적은 지역에만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라져가는 종들을 잘 보존하고 그들을 발굴해서 또한 저희들이 돌보고 그다음에 이제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인류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밤 내일 있을 전체 회의에서 영화 발표를 준비하느라 다들 분주합니다. 한쪽에서는 생물 다양성 티셔츠 제작을 위해 의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HOM. 선생님 야구 우리 잘 몰라요. 제가 할게요. 저 야구 알아요. 이게 제가 할게요. 입장이요? 저희보다 더 어린 초등학생들도 보이네요. 서울신도 초등학교에서 김성균 4학년이 티셔츠 만들고 있는데 포유류를 상징하고 그냥 재미로 그리는 것 같기도 해요. 초등학교의 김형신이 그 주제가 한반도 및 DMZ의 멸종위기 중에서 얘기했어요. 제가 그 공식 토론에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 인간들이 우리 멸종 위기종과 같이 동물들을 너무 많이 이용해서 동물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은 마지막 순서로 총회를 마치고 이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보다는 그래도 더 어른스럽죠? 금천 거미류 금천고등학교 이원재 이거 오늘 하면서 느낌정 같은 게 아무래도 여러 분류의 생물들에 관련돼서 조사를 하고 한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의견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보호 방법이나
어떻게 분류 방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니 제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거 많이 느꼈죠. 아무래도 발표하면서 오고 왔던 얘기는 일단 곤충 사육 같은 경우 의견을 냈었는데 그때 그 사육 관련된 법안이나 그런 거를 내야 되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보호를 더 할 수 있나 그런 내용. 아무래도 생물 보호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걸로 배우게 된 주죠. 학생들 하는 거 보면은 거의 다 생각이 다 같구나 그런 거 많이 느껴요. 누가 더 잘한다 못한다 그런 거를 나눌 수는 없다. 저는 상명사대하려고 2학년 양다영이고요. 저는 여기 와서 생물 다양성 조류팀이었었는데 조류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활동을 제가 하게 돼서 되게 기분 좋았고 영광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어제 저희 회의했었는데 알펜시아 가서 그게 거기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기분이 좋고 영광스럽고 집에 가서 일기 써야 될 것 같아요. 원래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이를 계기로 더 관심 갖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면 국제 무대에 나아가 지구를 살리기 위한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청소년 총회를 통해 우리가 배운 건 무엇이었을까요?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생태계의 불균형으로 다양성이 부족해지면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해외 외교 다니면서 그래서 유엔이나 외교통상부 그런 데 들어가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5학년 때부터 했었어요. 이런 친밀감 있는 활동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무엇을 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하여 사람들이 생활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유엔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으로 공식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Hello, my name is Zahar. I'm from Russia, student of Korea. 러시아에서 온 대학생 하루 오빠도 의장을 맡아 열심히 우리를 지도해줬는데요. 하루 오빠는 지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루 오빠의 팀은 파충류 팀이었답니다. 우리를 위해 알펜시아에서 진행된 캠퍼스 준비와 PPT 제작을 도와줬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신세대 학생들이 아주 진보적이고 초중등 학생들이 영어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며 어쩔 때는 외국인이 하루 오빠를 도와주기도 했다면서 우리들이 아주 훌륭하다고 칭찬하고 있네요. Sometimes I can't understand Korean, so they always helps me and yeah, very nice. 우리는 아직 어립니다. 저는 어른들이 특히 걱정이 주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지구에 사는 생명체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게 조류든 해양생물이든 아니면 인간이든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걸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참석하게 된 청소년들은 굉장히 어린 시기부터 전 세계의 문제를 이해하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에 적용해 봄으로 인해서 어떻게 말하면 후진국과 선진국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양쪽을 다 겪는 부분은 청소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청소년들이 10년, 20년이 지난다고 하면 유엔의 각 분야에서 생물 좋은 다양성을 지키고 자연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미래의 리더로 길러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남미, 브라질 같은 데서도 청소년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전 세계적에서 이런 문제의 리더로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른들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동아시아 산호초 95%가 멸종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또 2020년이 되면 카리브해의 산호초는 모두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매년 제주도에 2,500에 달하는 아마존 물림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연간 60만 마리 이상의 해양 포유 동물과 8만 5천 마리의 거북이가 인간에 의해 희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쓸 지구를 지켜주세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생명사부여중 2학년 이소연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청소년 총회 참가 인원도 상당히 많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전국과 해외에서 모인 초, 중, 고교 학생이 모두 200여 명이었고요. 초등부 5개 팀, 중등부 5개 팀, 고등부 5개 팀에서 모두 15개 팀이 2박 3일 동안 생물종 다양성 보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어제부터 열린 당사국 총회 직전에 열린 청소년 총회를 보고 어른들이 배워야 할 점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유엔 생물 다양성 청소년 총회를 취재하고 온 박준범 PD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정부의 금강페트리움 센트럴파크에 새바람이 불어옵니다. 도봉산역까지 연결되는 BRT 개통 예정. 수변공원, 청보산의 푸른 자연과 전세대 4베이, 환상형 설계로 공간의 여유까지. 10월에 찾아옵니다. 율라기지구 금강페트리움 센트럴파크. 1899-7566.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개그맨 이동우 씨입니다. 네, 사람들이 주변에서 가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너 그거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때마다 저는 대답을 합니다. 할 수 없으면 어떠니? 지각장애인들은 일상 자체가 도전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행위, 친정 화장실에 가는 행위,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도전인 거죠. 산이라는 것은 도전. 뭐 꼭 높은 산을 올라가야 도전이고 큰 바다를 건너가야만 도전이고 그게 아니죠. 살겠다라고 하는 도전, 그 도전에 있는 희망. 이것이 같은 뜻의 단어인 것 같은데 하루하루를 진정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자 한다면 바로 그 안에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가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여성들의 경우에 나이가 들수록 뚱뚱해진다는 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됐습니다마는 다이어트가 포털 사이트의 인기 검색어로 계속 오르고 있죠. 이처럼 비만과 다이어트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거리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건강상담실에서는 동서융합병원 통합암센터 한방내과의 이진수 전문의와 함께 비만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비만과 다이어트 그리고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에 매출 47조 원, 영업이익은 4조 1천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전세 물량 부족 등으로 전세 가격 강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수도권 주택 평균 전세값이 2억 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달 수도권 주택 평균 전세값은 2억 106만 원으로 이 은행이 통계조사를 시작한 2011년 6월 이후 처음으로 2억 원을 넘었습니다. 지난달 수도권의 평균 주택 전세값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억 5,939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는 1억 7,526만 원, 인천 1억 1,011만 원 순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녹색 지역 번호판을 단 자동차 소유자가 다른 시도로 이사해도 흰색 전국 번호판으로 바꾸지 않고 기존 번호판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등록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9시쯤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갑자기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정전 사고로 400여 가구가 1시간 가까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대우
이미숙 씨가 17살 연하남 스캔들 재판에서 패소한 뒤 상대방의 소송 비용 9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유체동산이 압류돼 조만간 경매에 넘겨질 처지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지법 상남지원은 지난달 중순 집행관을 경기도 광주 이미숙 씨의 자택으로 보내 TV와 냉장고를 포함해 집기류를 압류했습니다. 앞서 이미숙 씨는 전 소속사인 더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대표 김 씨가 이미숙 씨가 17살 연하 남자와 불륜 관계였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2012년 6월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지수는 얼마나 되나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건강상담실. 상담은 휴대전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상담해드립니다. 네, 건강상담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만 그리고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밖에 건강과 관련한 궁금증도 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물어보시면은 동서융합병원 통합암센터 한방내과 이진수 전문의께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비만과 다이어트인데 네. 먼저 비만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면 비만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예. 비만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체중이 많이 나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히는 이 근육량에 따라서 체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예. 체내의 지방 조직이 과다하게 축적된 상태를 비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렇군요. 본인의 키하고 몸무게를 통해서 비만도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있죠? 네, 우리 BMI라고 하는 그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그 체질량 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걸로 보통은 이제 비만 여부를 제일 쉽게 알 수 있고요. 예. 본인의 체중을 신장 미터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BMI라고 하고요. 예. 이게 보통 25 이상이면 한국 기준으로 비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고요. 23 이상이면 과체중이고 18.5 미만이면 저체중입니다. 그럼 18.5하고 23 사이면은 정상이군요. 네. 요즘은 특히 그 복부 비만이라는 말을 많이 따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일반적인 비만하고 복부 비만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네. 복부 비만은 배에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를 말하는데요. 예. 우리 몸에 지방이 있다고 하면 크게 피하 지방, 피부 아래에 있는 지방층과 그 내장 지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복부 비만 같은 경우에는 그 복부에 있는 피하 지방이 많을 수도 있지만요. 대부분은 복부 내에 장기를 둘러싸고 있는 지방이 과도한 경우를 복부 비만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그 피하 지방이 많은 경우보다는 여러 가지 질병 위험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요. 따로 분류해서 치료를 할 필요가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심혈관계 질환이나 아니면 당뇨 같은 경우에도 체지방 중에서도 이 복부 비만이 많은 경우에 훨씬 위험률이 높아집니다. 예.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비만이 여러 가지 합병증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더한 거죠? 네, 그렇죠. 예. 비만이 여러 가지 성인병이랑 연관성이 높은 것들은 다들 아실 텐데요. 일단은 그 비만과 관련성이 뚜렷한 성인병으로는 당뇨나 우리 관상동맥 질환, 그러니까 심혈관계 질환이나 고지혈증 등과 연관이 많이 있고요. 예. 이거 외에도 간 질환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간이나 지방간염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고요. 더 무섭게는 암의 발생률도 높이는 걸로 최근에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예. 특히 유방암이나 대장암, 전립선암 등은 비만할수록 발생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 비만이 좀 심각하다면은 아무래도 다이어트를 생각하게 되는데 무조건 살을 많이 뺀다고 좋은 건 아니겠죠? 네, 가장 중요한 건 빼는 속도가 사실은 중요하고요. 예. 왜냐하면 이거 이제 빼는 속도에 따라서 건강한 몸무게를 장시간 유지하는 게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급격하게 체중 감량을 하게 되면요, 요거는 요요 현상과 직결되기도 하고요. 또 너무 급격하게 체중을 감량하게 되면 건강에 당연히 무리가 올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단기간에 체중을 감량하고자 한다 하면 기준을 정하시는 게 좋은데요. 본인 몸무게의 한 10% 정도를 3개월에 걸쳐서 감량하는 것이 가장 단기간으로는 좋습니다. 예.
몸무게의 10%를 3개월에 걸쳐서 네. 그럼 몸무게가 60kg다 싶으면 10%인 6kg를 3개월에 걸치면 한 달에 2kg씩 빼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 운동도 중요하고 또 식이요법도 중요할 텐데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네, 뭐 이제 체중 감량에는 운동이랑 식이요법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게 더 당연히 좋은데요. 예. 이제 좀 더 팁을 알려드리면은 내가 단기간에 체중을 감량하고 싶다고 할 때 둘 중에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식이 조절입니다. 예. 이제 그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량이 늘기 때문에요. 이게 체중을 감량하는데 지방을 태우는데 물론 운동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예. 그걸로 이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는 몸의 근육량을 늘려서 장기간에 이제 기초 대사량을 늘리는 것 자체가 예. 더 이상 이제 체중이 빨리 찌지 않는 그런 체질로 바뀌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예. 단기간에 체중을 감량할 때 있어서는 식이 조절에 좀 더 무게를 두시고요. 장기간으로는 운동을 꾸준하게 해서 살이 쉽게 찌지 않는 체질로 바뀌도록 이렇게 노력하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예. 어떤 분들은 물만 마셔도 살찌는 체질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실제로 뭐 살이 더 잘 찌는 체질이 따로 있나요? 네, 한의학적으로는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예. 실제로 환자들 봐도 있습니다. 일단 한의학적으로는 우리 사상체질 구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비만이 잘 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소음인은 하체 위주로 살이 잘 붙고 또 소양인은 상체 위주로 살이 잘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처음 말씀하셨듯이 물만 먹어도 살찐다 이런 체질은 없고요. 대신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잘 부어서 안 쥐어진다거나 아니면 눈이 잘 붓는다거나 아니면 저녁이 될수록 다리가 퉁퉁 붓는다 이런 부종형 체질이 있기는 합니다. 예. 한의학적으로는 부종이 많은 체질을 몸에 불필요한 체액을 뜻하는 담음이라는 단어를 써서 담음이 잘 쌓이는 체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거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체액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잘 붓는 체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부종 치료만 해도요. 훨씬 생활하기에 몸이 가볍고 또 다이어트하는 경우에 훨씬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예. 최근에 그 간헐적인 단식 또는 한 가지 음식만 먹는 다이어트 이런 게 인기를 끌기도 했는데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쉽게 이해를 하면 요즘 세상에 사실 너무 먹을 게 넘쳐나고요. 예. 또 이런 비만을 유발하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맛있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런 간헐적 단식이나 원푸드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쉬운 원칙을 세우는 거죠. 뭐 몇 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한다, 아니면은 어떤 일정한 음식만 먹는다. 이런 간단한 원칙을 통해서 칼로리 섭취 자체를 제한하는 그런 극단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이제 급격하게 뭐 이제 막 갑자기 굶었다가 급격하게 많이 먹게 되면 폭식이나 이런 걸 유발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소화장애나 이런 걸로 연관이 될 수도 있고요. 원푸드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영양소 섭취가 골고루 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에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가장 효과적인 식이요법 어떤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그 환자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어떤 거 먹으면 살 안 쪄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제 그런 거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어떤 걸 먹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간단한 원칙을 지켜서 만들어서 그걸 지키는 게 가장 이제 쉽고 좋은 방법이고요. 예. 일단은 제가 환자들한테 권하는 그 피해야 되는 음식은요. 밀가루나 빵,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 그다음 기름으로 조리하는 음식, 뭐 튀김이라든지 전 같은 음식, 그리고 간식을 일체 금하도록 하고요. 특히 환자들이 그 뭐 간식으로 먹는 과일 같은 경우에 건강에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다이어트에는 아주 독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식사 대신으로 과일을 먹는 경우는 좋지만요. 간식으로 과일 먹는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 또 반드시 피해야 되는 게 당맛 나는 음료수입니다. 예. 예, 그래서 단기간에 체중 감량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저녁 식사를 간단한 요깃거리로 대신하도록 하고요. 또 식사량을 2분의 1로 줄이도록 하는데 이제 환자들이 식사 2분의 1 줄이라라고 하면 밥은 반 공기 드시고 반찬을 또 많이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반찬이나 국 양도 반드시 2분의 1로 줄이도록 하고요. 같이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단기간 다이어트 효과는 운동보다는 식이요법에 조금 더 중점을 두도록 하고요. 일정 어떤 그 목표 양의 체중 감량에 도달하고 나면 이제 운동으로 그걸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좀 효율적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비만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동서융합병원 통합암센터 한방내과의 이진수 전문의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사용되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들어온 내용 볼까요? 1501번인데요. 제가 키가 187cm에 몸무게 130kg이 나갑니다. 굉장히 큰 분이시네요. 아침, 점심에는 일반적으로 밥 한 그릇, 저녁에는 굶고 자전거를 1-2시간 정도 탑니다. 주말에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으로 하면 살이 좀 빠질까요? 한 달쯤 했는데 벨트 한 칸이 줄긴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분은 잘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건가요? 어떤가요? 네, 지금 듣기로는 굉장히 바람직한 다이어트 방법을 유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체중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그 근육량이랑 체지방량을 한번 측정을 해보셔서요. 그 근육량에 따라서 운동 방법을 좀 고려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자전거 타기 같은 경우에는 유산소 운동이라서 지방을 연소시키는 운동인데요. 이제 만약에 내가 체지방은 너무 많고 근육량이 적다 이럴 때는 무산소 운동과 병행을 해서 근육량을 늘리면 좀 더 효율적인 다이어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오래 탄다고 근육량이 늘어나지는 않는 모양이죠? 근육량이 늘기는 느는데요. 우리 뭐 팔굽혀펴기라든지 아니면 단기간 뭐 달리기처럼 근육량이 빨리 증가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다음 내용입니다. 1347번인데요. 살을 빼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한방 다이어트를 추천하는 분들이 많은데 한방 다이어트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식욕이 억제되는 한약을 처방받는다는데 맞나요? 혹시 부작용이 있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네, 한방 다이어트라는 게 있죠? 네, 그렇죠. 쉽게 얘기하시면은 한의원에서 한약이나 침, 뜸 치료 등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도와드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요새 다이어트 하는 병원들이 많습니다. 보통 양방의원에서는요, 그 식욕 억제제라든지 아니면 지방 흡수 억제제 등의 약물 치료, 그리고 레이저나 지방 흡입 등의 어떤 그 침습적인 치료를 한다고 하면 한의원에서는 한의학적인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돕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렇군요. 부작용을 좀 우려를 하시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이제 그 한약 치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억지로 막 무슨 식욕을 이렇게 억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대사를 막 심하게 항진시킨다거나 이런 식의 방법이 아니라 대부분은 그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는 어떤 그 신체적인 문제가 되는 방법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한약 치료를 많이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한의학적으로 뭐 어혈이나 담음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비만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병적인 상황을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다이어트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뭐 내성이라든지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냥 우리가 먹는 음식 가운데 어떤 음식을 많이 먹으면 살이 좀 빠지는데 도움이 될까요? 이제 어떤 음식을 많이 먹어서 사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건 없고요.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음식 대신에 이제 살이 좀 덜 찌는 음식을 먹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고요.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먹는 다이어트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쉽습니다. 알겠습니다. 2195번인데요. 제가 하는 일 특성상 아침에 늦게 일어나다 보니까 아침은 거르게 되고 저녁 늦게 밥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려면 저녁을 일찍 먹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하던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밥을 아예 굶을 수도 없고 저녁에 먹으면 다이어트는 전혀 힘들다고 봐야 할까요? 이런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저녁 늦게 밥을 먹어야 한다면은 다이어트가 좀 어렵겠어요. 이제 그렇게 되기가 쉬운 거고요. 절대로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이어트는 쉽게 생각하면 내 몸에 들어오는 칼로리 대 내가 소모하는 칼로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저녁 늦게 밥을 먹게 되면 그 원인이 뭐냐면 저녁 늦게 먹다 보면 아무래도 뭐 술이나 이런 걸 곁들이기도 쉽고 또 오랜 시간 공복을 하다가 먹게 되면 과식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저녁을 드시되 정한 원칙 내에서
건강한 음식으로 적게 드신다면 결코 다이어트에 실패하실 일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네. 특히 이제 먹고 난 다음에 바로 주무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소화장애도 문제가 생기고 또 한의학적으로는 담음이나 이런 것들과 직결되기 때문에요. 이제 드시고 난 다음에는 바로 주무시기보다는 가볍게 먹고 가벼운 산책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 아침 먹는 거 관련해서 아침을 챙겨 먹는 게 다이어트에 좋다는 말도 있고 아침을 굶는 게 도움이 된다는 말도 있고 어떤 게 맞는 말일까요? 네, 사실 그 예전에는 아침 식사를 거르면 다이어트에 굉장히 적이 된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예. 실제로 옛날 어떤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이 좋지 않다 이런 연구도 있고요. 예. 또 최근 연구에는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이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반대 결과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보다는요, 이제 본인의 식습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거죠. 예. 아침을 거르시더라도 점심을 적당량을 드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이어트에 오히려 도움이 될 거고요. 예. 아침 식사를 걸러서 공복 상태가 오랜 시간 유지되다 보니까 점심 때 뭐 과식을 하게 된다거나 이제 그런 보상 심리 때문에 많이 먹게 되면 이게 다이어트에 적이 될 거고요. 예. 그렇군요. 그 5120번입니다. 다이어트의 식이요법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음식을 섭취할 때 당분하고 지방 중에 어떤 것을 더 주의해야 하나요? 이제 둘 다 문제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예. 지방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필요한 섭취량 이상으로 먹게 되면 바로 지방으로 축적되게 되고 네. 그 당분 같은 경우에도 이게 당분으로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지방으로 전환돼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둘 다 과도한 경우에는 이제 체지방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둘 다 이제 그 과도한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죠. 그래도 이분이 궁금한 게 어떤 게 더 나쁘냐 이런 것 같아요. 당하고 지방하고 어떤 게 더 나쁠까요? 글쎄요, 어떤 게 더 나쁘다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둘 다 좋지 않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예. 예. 다음 사연입니다. 6442번인데요. 제가 유독 허벅지하고 복부에 살이 있고 팔뚝이 굵습니다. 근육이라기보다 살이 많고요. 듣기로는 근육질과 그렇지 않은 경우 다이어트 방법이 다르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런지 궁금합니다. 다른 곳에 살은 빼지 않고 특정 부분만 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근육이 많은 경우 또 그렇지 않은 경우 다이어트 방법이 달라지나요? 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육이 많은 경우에는요, 이제 유산소 운동 위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예.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면 산소 소비량을 증대시키는 운동이고요. 쉽게 생각하면 보통 30분 이상 지속이 가능한 운동입니다. 예. 뭐 걷기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이런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예. 이런 경우에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주로 하기 때문에 지방을 태우는데 되게 효율적인 방법이고요. 예. 근데 만약에 근육이 적다 이런 경우에는 근육량을 늘리는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근육량 늘릴 수 있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숨 차서 오래 못하는 운동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되고요. 예. 빠르게 달리기라든지 아니면 팔굽혀펴기, 그다음에 우리 보통 헬스장에서 무거운 그런 걸 드는 거 이런 게 보통 무산소 운동이고요. 예. 이거를 병행을 해야지 근육량도 늘리면서 동시에 지방량을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다른 곳에 살은 빼지 않고 특정 부분만 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또 이렇게 물어오셨는데. 네, 이런 거 궁금하시는 분들 많고요. 특히 여성분들은 이런 게 너무 고민인데, 예.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속이 편합니다. 네,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할 때는 그 신체에 있는 지방들이 골고루 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예. 그렇지만 내가 어떤 부분에 특히 살이 많아서 이게 컴플렉스다 이럴 경우에는 그쪽 부분에 지방이 많고 근육이 적은 경우에는 근육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체형이 훨씬 탄력이 있어지고 보기 좋아지기 때문에요. 예. 이제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방분해 침 또는 레이저 치료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이런 게 이제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들도 일부 있기는 한데 예. 아주 극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너무 의지하기보다는 예.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문제가 되는 부분에 어떤 체형 교정을 위한 운동이나 이런 거 위주로 접근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 TV 광고에 보면은 뭐 벨트 같은 거 이렇게 매고만 두르기만 해도 네. 살이 빠진다. 그런 것도 다 좀 신빙성이 낮겠죠?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건강상담실 동서융합병원 통합암센터 한방내과 이진수 전문의와 함께 비만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니발과 삼바, 축구가 하나로 춤을 춘다. 대한항공 브라질성 파울로 주 5회 운영.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향기 레시피에서 골라보세요. 전 바닐라 부케요. 섬유 유연제와 다운이 아로마주얼을 함께 쓰는 새로운 향기가 만들어집니다. 향기 좋다. 다운이 향기 레시피로 당신만의 향기를 나눠드세요. 다운이 아로마주얼.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남윤민, 구성작가 강정현,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